수익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. 내 돈 잃고 있는 거 아니야? 막 낱낱이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집중하시고 따라오시죠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성범입니다.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수업을 시작할 거니까 다들 준비한 책 펴시고, 특히 최근에 연금 개혁이다, 뭐 수익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,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게 진짜 나한테 어떤 이득으로 돌아오는지, 손해가 있진 않은지 오늘 낱낱이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. 우리 사회초년생 친구들 월급 명세서 처음 받았을 때 약간 당황할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저도 첫 정산 받을 때 그랬었는데, 세전이랑 세후도 너무 다르고, 뭐 그 중에서 어떻게 나같이 보면은 국민연금이라는 게 꽤 큰 비중을 차지해요. 당연히 내야 되는 돈이지만 이거 약간 세금처럼 빼앗기는 느낌도 조금 들고,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? 이런 마음도 좀 들고, 솔직히 말하면 모두가 비슷하게 아까운 마음이 조금씩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20대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좀 겪었고, 그래서 과연 이 국민연금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건지 궁금한 마음에 직접 공부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이름하여 내공내알,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알려주는, 딱 10분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어디 가서 야, 국민연금 그거 있잖아 하면서 좀 아는 척 제대로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용어가 어려우면 이해가 안 됩니다. 그래서 요걸 이해하는 게 최우선인데, 일단 첫 번째, 여러분, 보험이 뭘까요? 현재의 작은 부담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거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질병에 걸릴까봐 질병보험을 들기도 하고, 차 사고 날까봐 자동차 보험을 들잖아요. 그래서 당장은 내가 이제 월 보험료를 내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,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 큰 일을 터졌을 때 큰 안정감과 이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리스크 해소를 준다는 거죠. 두 번째, 사회보험입니다. 이 사회보험은 국민 전체에게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써져 있고, 그리고 주어가 국가예요. 국가. 개인이 아니라 국가예요. 그래서 국가가 생각을 했을 때 뭔가 국민 전체가 나중에 막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단체가 대표해서 만든 사회 안전망, 이 사회보험에 해당한다는 거고,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국민연금이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회보험 중에서 대표적인 예시인 국민연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. 이 연금을 우리가 지금은 모두가 내고 있는 입장이니까 필요성과 강제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,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리스크가 뭘까요? 저는 좀 다양한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,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건 돈적인 리스크가 제일 큰 것 같아요. 우리가 평생 일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, 노동하기에 정년기가 지나면 조금 이렇게 휴식기에 들어가면서 이때까지 벌어뒀던 자산을 쓰고 또는 연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데, 이때 이제 자금적인 리스크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,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. 근데 이 노후라는 게 특히 저같이 좀 어린 친구들한테 너무 먼 미래처럼 느껴져요. 막 30년, 40년 뒤의 일인데, 당장 내가 지금 다음 달 카드값 내야 되고, 이번 달에 사야 될 옷을 못 사는데 이렇게 노후 준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?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, 노후 준비라는 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. 아주 상당한 기간 길게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거고요. 두 번째, 이 모두가 조금 불만인 부분이 강제성 파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아니,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게. 왜 강제로 걷어가서 우리한테 그 돈을 가져가려고 해?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. 내가 그 돈 그냥 갖고 있다가 잘 투자해서 내 마음대로 자산을 불려서 나중에 쓰게 해줘. 이런 생각을 모두가 한 번쯤은 당연하게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.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. 그렇지만 어떤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냐면, 안전벨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벨트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되죠? 규칙이에요. 면허 딸 때도 벨트 하면 바로 떨어지거든요. 안전벨트 안 매는 게 내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사고 나면 나만 다치는데 왜 이걸 경찰이 단속하고 법으로 막으려고 하는 건지, 만약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면 119 구급차도 와야 되고, 경찰도 와야 되고, 의료보험도 나가고, 막 의사분들도 진찰하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간다는 거죠. 국민연금도 사실 비슷합니다. 내 노후를 내가 알아서 할게 한 분들에게 다 자율성 있게 맡겨요. 근데 그분들 중에 나중에 노후 준비 실패하는 분들도 계시겠죠? 그럼 그분들이 빈곤층이 됐을 때 누가 부양합니까?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. 국가가 부양을 해야 되고요. 그럼 국가는 뭘로 부담을 합니까? 결국 성실하게 연금 낸 사람들의 세금으로 그분들의 미래를 다 부양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. 만약 성실하게 세금 낸 사람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겪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좀 압도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법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딱 안전벨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매고 안 매고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, 강제로 매게 해야
국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전벨트를 강제로 매게 할 수밖에 없다. 안 맸을 때 사회가 손실을 겪는 게 너무 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국민연금은 국가가 우리의 노후 준비 PT쌤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 혼자서 한 30년 운동하실 수 있나요? 저는 절대 못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처럼 혼자서는 절대 30년 동안 저축 꾸준히 잘 못하니까 국가가 좀 나서서 강제로라도 하게 도와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연금의 필요성과 강제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. 근데 강제인 건 알겠어요. 뭐 100번 양보해서 다 낸다고 칩시다. 과연 이 기금에서 내 돈을 다 가져가서 잘 굴리고 있는지 또는 잘 보관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우리의 기금을 어떻게 굴리고 또 운영을 해왔는지 그 운용 성과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2025년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총 적립금이 얼마냐면 1361.2조 원입니다. 이 너무 큰 금이에요.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어떻게 좀 감을 잡으면 좋을 것 같냐?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.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낸 보험료 말고 원금 말고 공단이 굴려서 번 돈, 즉 우리가 그걸 운용 수익금이라고 하거든요.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? 876.4조 원입니다. 비중으로 따지면 64.4%인데 전체 금액 중에 한 64.4%가 뭐다? 원금이 아니라 투자를 해서 잘 운용한 성과다. 그 성과로 발생한 수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이번에 나와 있는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. 기성세대가 이때까지 낸 돈을 고성장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굴리고 굴려서 잘 투자도 하고 그 투자 회수도 해서 눈덩이처럼 불려 놓은 거죠. 여러분들도 이런 기사 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을 달성할 것 같다. 그럴 예정이다.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돈 넣었다가 이거 내 돈 잃고 있는 거 아니야? 막 내 돈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야? 이런 걱정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확실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.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은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도 수익률 거의 탑 티어 안에 드는 편이라서 이걸 좀 인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국민연금 수익 좋은 건 알겠어요.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한테 뭐가 좋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절대 못 따라오는 기능이에요. 바로 물가 상승률 반영. 이 키워드만으로 사실 이해가 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우리의 화폐 가치는 조금씩 떨어진다는 거거든요. 내가 지금 100만 원 갖고 있다 해도 30년 뒤에 100만 원은 지금 100만 원과 비교했을 때 가치가 좀 더 적을 거라는 거죠. 짜장면을 훨씬 못 사 먹을 거라는 거죠. 근데 이런 것들을 반영해주는 연금이 많지 않다. 그러나 우리의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같이 올려줍니다. 이게 어쨌든 살아있는 돈의 가치를 좀 지켜주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유족연금이라던가 장애연금까지 쫙 해서 내가 죽거나 다쳐도 가족까지 챙겨주는 종합보험의 역할을 해줍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저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지급을 해준다는 거죠. 이 종료 시점이 없다는 것 또한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 중 하나다.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국민연금의 혜택이 좀 더 많아요.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알고 이해를 해둬야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다. 그리고 받으면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았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. 보험료 납부할 때는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연금을 받을 때는 출산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있고 그리고 부양가족 수당도 따로 있습니다. 이런 것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생소하다면 국민연금 오너에 가시면 관련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이유를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돌려드릴 때 두텁게 꽉꽉 채워서 연금을 돌려드리려고 한다는 거죠. 그래서 노령연금 받다가 돌아가시면 끝이야? 아니에요. 장수해서 많이 받다가 돌아가셔도 유족이 있으면 또 유족연금을 또 줍니다.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가 2편에서 자세히 다룰 테니까 꼭 2편도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그게 궁금할 수 있잖아. 내 연금을 확인하기. 일단 저는 설명드리면서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 내면 나중에 얼마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조회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서 이제 내가 납부를 하고 있다면 로그인하는 순간 내가 얼마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1초 만에 조회가 가능합니다. 오늘 강의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바로 한번 앱 깔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1교시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지
내 돈이 좀 어떻게 불어나고 있는지 이런 팩트 체크들을 위주로 좀 해봤고요. 오해를 하고 계셨다면 그런 오해들이 풀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2026년에 연금제도 바뀐다고 했는데 뭐가 바뀐다는 건지, 그게 진짜인 건지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요. 그래서 본격적인 연금개혁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챙겨야 할 2026년 변화 포인트를 다 다뤄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말고 한번 봐주시고요. 그럼 저는 2교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허승범이었습니다.